안녕하세요. 감성 독서, 감성 전달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오픈 포커스 브레인입니다. 우리는 참 바쁘게 살죠. 정신없이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직장에서 정신없이 일을 하며 수시로 스케줄과 할 일을 체크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만성 피로와 두통을 호소하고 소화불량을 달고 살며 스트레스 가득한 일상을 보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일상의 이 많은 문제들을 아주 간단하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주의를 기울이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언뜻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 않으시죠? 경쟁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당장에 위급하거나 중요한 외부 상황에 반응하는 좁은 주의 방식을 발달시켜 왔다고 하는데요. 이 생존 모드인 좁은 주의 방식은 우리를 만성화된 긴장 상태에서 살게 만들고, 따라서 스트레스와 긴장, 불안과 우울, 주의력 결핍이나 소화불량, 면역력 저하 같은 다양한 심신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오픈 포커스 방식을 알게 되면 우리 스스로 치유할 수 있게 되고 고통을 해소하며 삶에서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게 되고 몸과 마음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오픈 포커스. 오픈 포커스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오픈 포커스 브레인 책 속의 일부분을 들려드릴게요. 오픈 포커스 주의 방식. 짙은 금발의 작고 매력적이며 혈기 넘치는 파울라는 유명 메디컬 센터의 심장병동에서 24시간 교대제로 일하는 수간호사이다. 심장병 환자를 돌보는 일은 환자의 생사가 달린 만큼 매우 고된 일이다. 게다가 원래 혈기 넘치는 성격인지라 파울라는 스트레스가 더 심했다. 일에 지친 그녀는 결국 프린스턴 바이오 피드백 센터를 찾았다. 그녀는 의자에 털썩 앉아 얼핏 보기에 서로 관련이 없는 증상들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불안이 엄습하는가 하면 심한 두통이 자주 생기고 위장은 늘 쓰렸으며 자궁 내막증과 경미한 우울 증상, 게다가 불면증까지 있다고 했다. 병원에서 의사가 여러 가지 약을 처방해 주었지만 그녀는 약으로 자신의 증상을 덮어버리는 게 썩 내키지 않았다. 그리고 장기간의 약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도 걱정되었다. 파울라는 자신이 가장 불편하게 여기는 불안증을 무엇보다 먼저 치료하고 싶어 했다. 우리는 파울라에게 대화요법도 약도 처방하지 않았다. 그 대신 그녀는 몇 주에 걸쳐 일주일에 2번씩 중요한 것 하나를 배워나갔다. 바로 주의를 기울이는 방식을 바꾸는 법을 배운 것이다. 우리는 파울라에게 25분에서 45분 동안 눈을 감은 채로 녹음된 오픈 포커스 유도문을 들으며 다양한 공간들, 즉 자신의 몸 주위 공간이나 몸속의 공간, 또 몸을 통과해서 모든 방향으로 확장되는 공간을 상상해 보게 했다. 이 연습과 함께 파울라는 뇌전도상의 뇌활동이 임계점 이상의 동조 수준에 이르면 뉴로 피드백 장치를 통해 소리와 빛으로 신호를 받았다. 이때가 오로지 한 대상에만 집중하는 좁은 대상형 주의 상태에서 나와 넓게 확산된, 그러면서도 관심을 유지하는 포괄적인 주의 방식으로 옮겨간 때였다. 그 상태를 기억하며 파울라는 이제 클리닉 바깥에서도 좁은 초점의 대상형 주의로 주변 세계를 붙들지 않고 주의의 범위를 더 넓힐 줄 알게 되었다. 좁은 대상형 주의에서 더 넓고 포괄적이며 더 합일적인 주의 방식으로 옮겨간 것이다.
우리는 파울라의 불안증을 치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얻은 것은 그 이상이었다. 치료가 진행되면서 서로 관련이 없다고 여겼던 그녀의 여러 증상들이 실은 별개의 증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 증상들은 한 가지 공통된 원인을 갖고 있었다. 바로 만성적인 좁은 대상형 초점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쌓인 스트레스가 그 원인이었다. 좁은 대상형 초점 상태에서 벗어나는 이 간단한 행위는 마치 오랫동안 움켜쥐고 있던 주먹을 펴는 것과 비슷하다. 이후 수주에 걸쳐 주의 방식을 바꿔나가자 그녀에게 연쇄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가끔씩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속닥이던 내면의 짓거림, 즉 전략적 사고의 움직임이 현저히 느려지는 걸 알게 되었다. 자신도 모르게 오랫동안 긴장 상태로 있던 몸의 근육도 이완되기 시작했다. 이 근육들이야말로 주변 세계를 좁은 대상형주의로 꽉 붙잡는 데 필요한 근육들이다. 얼굴에도 혈색이 돌아왔고 긴장성 두통도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며 편두통은 사라진 거나 다를 게 없었다. 경련성 결장과 자궁 내막증으로 인한 만성 통증도 거의 사라졌다. 성격도 부드러워졌다. 몇 차례 세션을 받고 나서 파울라는 자신이 훨씬 편안해지고 중심이 잡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내 삶이 이렇게 바뀌다니 믿을 수 없어요. 몇 달 후 그녀가 한 말이었다. 이 연습을 계기로 내 삶의 모든 것이 더 좋은 쪽으로 바뀌었어요. 파울라가 주의를 기울이는 방식을 바꾸었다고 해서 일하고 운전하고 공부하는 능력이 떨어진 건 아니다. 오히려 이제 더 수월하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파울라가 오픈 포커스주의 상태를 지속하는 법을 배웠다는 점이다. 그녀는 이제 초점을 단단히 붙드는 것과 가볍게 붙드는 것의 차이를 알게 되었다. 이처럼 새롭게 발견한 유연한 주의 덕분에 그녀는 필요할 때면 초점을 좁혀 기민하게 반응하는 한편 그렇게 강하게 집중할 필요가 없을 때는 주의를 넓게 분산시킬 수 있었다. 자연히 스트레스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 파울라는 좁은 주의와 넓은 주의를 동시에 쓸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공간 알아차리기를 자신의 일상에서 활용하는 법도 알게 되었다. 점심을 먹을 때든 환자를 부축할 때든 그녀는 이제 자연스럽게 공간을 자각하는 상태에 머물 수 있었다. 그녀는 아주 중요한 것 하나를 배운 것이다. 바로 주의를 기울이는 방식이 우리의 경험과 반응의 강도를 결정한다는 사실 말이다. 좁은 초점 상태는 그 강도를 높이는 반면 넓은 주의는 그 강도를 낮춰준다. 유연한 주의야말로 건강의 필수 조건이다. 비상 모드에서 벗어나기. 주의 방식을 변화시킴으로써 이토록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얼핏 믿기 어려울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다. 인간의 몸에는 타고난 강력한 정상화 메커니즘, 주의를 기울이는 방식을 통해 접근하고 작동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이 존재한다. 나는 이 사실을 환자들에게서 수도 없이 확인했다.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거나 악화된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도 오픈 포커스주의 훈련으로 해결되었다. 그럴 수 있는 까닭은 좁은 대상형주의가 우리가 비상시에 사용하는 주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주의의 초점을 좁힐 때 우리는 투쟁 도피 반응에 돌입한다. 투쟁 도피 반응은 비상시에 필요하지 않은 일부 생리 시스템의 활동을 억제한다. 예컨대 면역 기능이나 소화 기능은 잠시 뒤로 물러난다. 그 대신 비상시에 필요한 것들, 즉 근육의 긴장이나 정신의 기민함, 심박수와 호흡률은 증가한다. 이것이 스트레스가 역류성 식도염이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같은 소화기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다.
얼굴이 창백해지는 증상도 비상시에 피부로 가는 혈액이 차단되기 때문이다. 스트레스로 여드름이 생기는 것도 혈액 중에 높은 코르티솔 수치가 추가적인 기름 분비를 일으켜 피부 모공을 막기 때문이다. 피부 발진 역시 스트레스가 자가 면역 반응을 일으켜 자기 피부를 공격 대상으로 오인한 결과이다. 큰 근육들은 비상시에 더 단단해져 우리가 공격과 탈출을 더 쉽게 하도록 돕는다. 따라서 지속적인 좁은 대상형주의는 만성 근육통을 일으킬 수 있다. 비상 상황은 자기 안을 들여다보며 성찰하기보다는 바깥을 향해 좁게 주의를 기울여 주변 환경에 위험 요소가 없는지 살피게 한다. 그리고 스트레스 반응 시에는 뇌의 전두엽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줄기 때문에 사고 기능이 통찰적, 추론적이 되기보다는 반응적이 된다. 그 결과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능력,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이 방해받는다. 이것이 오늘날 주의력 결핍장애나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장애의 유행에 관한 부분적인 설명이 된다. 스트레스 반응은 강력하다. 자동차나 바위를 번쩍 들어올려 밑에 깔린 사람을 구하는 예에서처럼 비상 상황에서 사람들은 초인적인 능력을 보인다. 비상시에 인간의 몸은 모든 신체 기관과 근육을 강화시키는 수백 가지 스트레스 화학 물질을 쏟아낸다. 그런데 이렇게 준비를 다 마쳤는데도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고 남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 스트레스 반응이 줄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 몸의 생리작용을 변화시킨다. 우리가 두렵거나 위협적인 상황에 대응하거나 도망갈 수 없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런 스트레스는 일부만 사라질 뿐 상당 부분은 여전히 우리 몸속에 남는다. 스트레스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누그러지지 않고 장기간 지속되어 쌓일 때 그것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행히도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스트레스는 우리 몸과 마음을 긴장시키는 힘이라고 이해하는 게 좋다. 오픈 포커스는 몸과 마음에 쌓인 스트레스의 긴장을 역전시키는 방법, 즉 그것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오픈 포커스는 신체의 모든 계통이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스트레스가 일으키는 문제는 신체의 구조적 문제라기보다는 기능적 문제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스트레스가 축적되면 신체 구조에까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우울증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람은 뇌 해마의 용적이 줄어든다. 오픈 포커스를 활용해 중추신경계가 비상 모드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스트레스에서 회복하게 된다. 이때 뇌의 전기 활동은 15에서 45Hz 범위의 베타파에서 5에서 15Hz의 이완된 낮은 주파수 영역으로 떨어진다. 이 주파수 영역은 세타파, 알파파, SMR파에 해당한다. 이때 투쟁 도피 반응을 관장하는 교감신경계는 조용해지고 부교감신경계가 지배하게 된다. 혈액 공급이 줄어들었던 신체 부위로 다시 혈류가 증가하면서 신체 각 부위가 활성화되고 치유가 이루어지며 기능이 개선된다. 혈류의 변화로 뇌의 여러 부위가 자극을 받으면 뇌의 신경 패턴도 변화한다. 이제 사고는 전략적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변한다. 막연한 두려움이나 불안이 줄어들고 열린 주의를 유지하기는 더 쉬워진다. 잠도 더 잘 든다. 눈과 얼굴의 근육, 심장 근육, 폐 근육, 그리고 커다란 주변 근육에 이르기까지 혈류가 증가하면서 근육은 더 이완되고 긴장은 줄어든다. 이 열린 주의 영역에 더 오래 머물수록 신체는 더 잘 회복되고 치유도 더 잘 이루어진다. 즉, 오픈 포커스 주의가 확장되면서 스트레스가 흩어지는 것이다.
주의를 기울이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을 알고 오픈 포커스 연습을 통해 다양한 주의 방식에 접근하는 법을 터득했다면 다음 단계는 새롭게 습득한 이 기술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것이다. 우리는 일상의 모든 상황에 이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 오픈 포커스 연습은 유연한 주의 방식으로 세상과 만나고 효과적으로 현실을 관리하는데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술과 도구를 제공한다. 오픈 포커스주의 상태에 있을 때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는 해소되고 스트레스가 다시 생기더라도 지속적으로 회복해 나아갈 수 있다. 고통이나 원치 않는 경험을 해소하는 것은 이제 제2의 찬성이 된다. 오픈 포커스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은 생각만큼 어렵지 않다. 이는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는 것과 비슷하다. 처음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자전거 손잡이 잡기, 페달 밟기, 몸의 균형 잡기 등 자전거를 제대로 타는 데 필요한 각각의 것에 좁은 주의를 기울인다. 그러나 이런 것들에 계속 좁게만 집중하고 있으면 자전거는 곧 나무에 부딪히고 말 것이다. 우리는 어릴 적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울 때부터 알아차림의 범위를 넓혀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엮어내는 능력을 익힌다. 그리고 어느 틈엔가 우리는 새로운 자유를 느끼면서 신나게 거리를 질주하고 있다. 신체 통증의 해소. 오픈 포커스 훈련을 잘 받은 한 심리학자 친구가 인디언 보호 거주지를 방문했을 때 한증 천막에 들어가 땀을 내는 일종의 정화의식에 초대받았다. 이 한증 천막은 뜨겁고 김이 나는 돌들이 들어있는 작은 텐트로 사우나와 비슷했다. 천막 안은 조용하고 명상적인 분위기였다. 몇 분 지나자 친구는 뜨거워서 견디기가 힘들었다. 목과 목구멍이 타는 듯 고통스러웠고 친구는 그만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은 충동을 일으켰다. 이때 오픈 포커스 훈련이 효력을 발휘했다. 친구는 주의를 열어 근육의 긴장을 풀고 자신을 그 불편함과 하나가 되도록 했다. 그러자 통증이 즉시 사라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대부분의 사람은 천막을 떠나고 남은 사람은 친구와 인디언 주술사 그리고 그 주술사의 제자뿐이었다. 조금 시간이 흐른 뒤 주술사는 천막 한가운데 있는 돌더미로 손을 뻗어 큰 돌 하나를 들더니 손바닥 위에 놓고 뒤집으며 천천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그 뜨거운 돌을 심리학자 친구에게 넘겨주었다. 친구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면 돌을 떨어뜨려야 했겠지만 이번에도 오픈 포커스 훈련이 반사적으로 위력을 발휘했다. 친구는 뜨거운 돌에 좁게 초점을 맞추는 대신 의식을 열어놓고 자연스럽게 통증 속으로 녹아들어가 그 통증이 사라지도록 했다. 그러자 화끈거리는 느낌이 즉각 사라졌다. 그런 다음 친구는 주술사가 이끄는 대로 돌을 천천히 뒤집어 살펴본 후 주술사의 제자에게 넘겨주었다. 제자는 재빨리 돌을 내려놓더니 천막에서 나갔다. 친구와 주술사 두 사람이 천막을 함께 나올 때 주술사가 친구에게 물었다. 어디서 그런 기술을 배웠나요? 통증으로부터 도망가기 대 통증에 다가가기. 나의 임상 경험으로 볼 때 통증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것과 정반대로 해야 한다. 즉, 우리는 통증을 느끼면 자동으로 그것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싶어 하고 그것과 싸우려 한다. 저항하거나 회피하면 통증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통증을 좁게 대상화하는 것으로 오히려 통증에 힘을 실어주는 꼴이다. 그러나 오픈 포커스주의 상태로 통증에 다가가면 통증은 우리의 넓은 알아차림 속으로 흩어져 그 힘이 약해지고
결국엔 사라지게 된다. 통증에 좁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넓게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면 생리적인 각성도가 낮아지며 알아차리는 범위도 통증 주의로 더 넓어지게 된다. 이렇게 확장된 주의 영역 안에서 통증에 마음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여 통증에 더 가까이 다가갈 때 통증의 강도는 약해진다. 통증이 우리의 확장된 알아차림의 작은 일부가 될 때 통증은 한결 받아들일 만한 것, 그다지 위협적이지 않은 것이 되어 그것과 쉽게 융합될 수 있다. 그럴 때 통증은 완전히 해소된다. 내 내담자들은 무릎이나 정강이에 타박상을 입었을 때 오픈 포커스 기술로 통증 속으로 들어가 통증과 하나됨으로써 재빨리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말한다. 또한 오픈 포커스 기술을 활용하면 감기 증상도 더 빨리 호전되며 상처난 부위도 더 빨리 아문다고 말한다. 이렇게 통증과 싸우기보다 통증을 받아들이면 붓기와 염증을 예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픈 다리에 주의를 좁혀 통증을 대상화하면 통증과 거리가, 즉 나와의 분리감이 생기면서 추가적인 신경계 자극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뇌가 더 반응하게 되어 다리 통증은 더 크게 느껴진다. 그리고 이는 다시 좁은 대상형 주의를 더욱 강화시킨다. 그 결과 통증은 우리의 좁아진 의식 속에서 실제보다 과장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이러한 통증의 악순환 고리는 한번 만들어지면 비상시 주의 방식을 지속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뇌의 장기적 안정과 편안한 주의 방식으로 다시 돌아오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 주의를 기울이는 방식이 아픈 근육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은 무엇일까? 투쟁 도피 반응에서 근육은 긴장된 상태가 된다. 산소 박탈을 암시하는 근육세포의 변화도 바로 근육의 긴장 때문에 생기는 것임이 연구 결과 드러났다. 주의의 초점을 열 때 전반적으로 그리고 상처 입은 부위 주변에 강력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다. 주의를 기울이는 방식은 뇌파에 영향을 미치며 이것은 다시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교감신경계 활동과 관련된 많은 신체 기능에 변화를 일으키면서 부교감신경의 활동을 증가시킨다. 외부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는 방식을 바꾸어 초점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건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내면의 느낌과 감각에 지금까지와 다르게 주의를 기울인다는 개념은 언뜻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내면의 느낌과 감각에 대해 흔히 무의식적, 자동적으로 반응해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이 좁은 주의 방식이 습관화되면 우리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우리는 약효가 없는 가짜 약을 주더라도 환자가 그것을 효험이 있는 진짜 약으로 믿으면 실제로 증상이 호전되는 현상, 즉 플라시보 효과에 대해 알고 있다. 그런데 이 플라시보 효과가 실은 우리가 내면의 경험에 주의를 기울이는 방식을 무의식적으로 바꾼 결과일 수 있다. 플라시보 효과는 매우 강력한 현상이다. 항우울제와 기타 향정신성 약물에 대한 많은 이중맹검 연구에서도 플라시보를 복용한 그룹은 진짜 약을 복용한 그룹만큼 혹은 그보다 더 병이 호전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것은 우리가 강력한 자기치유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런 효과는 자기가 나을 수 있다는 환자의 기대와 믿음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플라시보 효과의 생리적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합의된 견해가 아직 없지만 나는 주의 방식의 전환이 플라시보 효과를 매개한다고 본다. 환자에게 설탕 알약 같은 위약을 투여하면 환자는 자신의 증상에 대한 좁은 대상형 주의에서 벗어나 넓은 합의령 주의로 옮겨가면서 증상과 하나가 되고 이는 증상의 완화와 회복에 도움을 주게 된다. 통증에 좁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마치 벽돌로 된 벽 앞에서 하나의 벽돌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것과 같다. 그때 우리가 보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벽돌뿐이다. 그 벽돌 하나가 의식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다. 이때 당신의 주의를 확장시켜 그 벽돌이 많은 벽돌 중 하나가 되게 해보라. 다시 주의를 조금 더 확장시켜 그 벽돌이 집의 일부가 되게 해보라. 여기서 좀 더 주의를 확장시켜 이제 그 벽돌이 이웃과 붙은 건물 전체의 일부가 되게 해보라. 이런 식으로 벽돌은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국가, 대륙, 나아가 지구, 태양계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이런 심상화 연습도 오픈 포커스 훈련의 한 형태이다. 벽돌에 대한 지각이 위에 나열한 것처럼 차례로 더 큰 대상의 일부가 될 때, 그런 다음 그 모든 것과 동시에 하나가 될 때, 벽돌에 대한 지각은 모든 방향으로, 그리고 주변의 알아차림 속으로 확산되면서 흩어져 사라지게 된다. 통증 완화 과정. 통증 완화는 고용하고 낮은 주파수의 주의 방식을 확립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오픈 포커스 주의 방식으로 쉽게 옮겨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 좀 더 걸리는 사람도 있다. 또 녹음된 유도문을 들으며 연습해야 하는 사람도 있다. 내담자가 넓은 주의 상태에서 통증과 통증의 안팎, 그 사이의 공간을 대상화하고 나면 이제 통증을 향해 나아가는 상상을 하게 되고 마침내 통증과 하나가 된다. 사람에 따라서는 통증이 자신을 완전히 씻어내려 통증에 흠뻑 빠지는 것을 상상하는 사람도 있다. 어느 경우든 이제 통증은 더 이상 좁게 초점을 맞춘 상태에서 일정한 거리를 둔 나와 분리된 대상이 아니게 된다. 이제 의식은 통증 주위로까지 확산되어 통증과 하나가 되고 통증은 이렇게 확산된 의식을 통과해 흐르며 더 넓게 흩어진다. 정확한 통증 지점에 좁게 초점을 맞추고 의식적으로 통증의 한가운데로 뛰어드는 것을 상상할 수도 있다. 내가 신장 결석으로 인한 통증을 처리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말이다. 이것은 물이 차갑다는 것을 알면서도 수영장으로 다이빙하는 것과 비슷하다. 더 빠른 방법이지만 결코 쉽지는 않다. 이 방법을 썼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내담자도 있다. 또 통증이 자신의 의식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도록 수동적으로 내버려 두는 쪽을 더 좋아하는 내담자도 있다. 통증 해소에 필요한 주의 방식의 순서를 요약하자면 먼저 공간 속에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감각들의 주의를 확산시켜 그 주변부까지 넓게 알아차린다. 이는 주의를 집중해 자신의 통증을 느끼고 모든 감각 속에 스며있는 공간을 느끼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확산된 주의를 계속 알아차린다.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통증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 그곳으로 주의를 좁히고 통증의 모양이나 세기를 느껴보는 등 통증을 객관화한다. 세 번째 단계는 배경으로서의 공간과 신체 여러 감각을 넓게 경험함과 동시에 통증에 더 분명하고 더 직접적으로 대상형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네 번째 단계는 통증 경험 자체와 의식적인 알아차림을 통합시켜 1초에서 30초 동안 통증이 퍼지고 확산되고 소멸되고 해소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통증을 완전히 해소하려면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야 할 수도 있다. 통증을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완전하게 해소하면 연습이 끝난 뒤에도 통증이 재발할 가능성은 줄어든다. 통증을 다시 경험하느냐 아니냐는 우리가 익숙해 있는 조건화된 혹은 편향된 주의 방식으로 얼마나 빨리 돌아가느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오픈 포커스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장기적인 목표이며 수많은 스트레스 증상에 대한 바람직한 해법인 균형 잡힌 상태라 하겠다.
이런 주의 방식의 변화는 감정적 고통뿐 아니라 신체 조직의 손상과 같은 신체 통증에도 효과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통증과 해로운 감정이 만성적으로 재발한다면 혹시라도 심각한 질환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사나 심리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통증의 억압과 만성적인 회피는 엄청난 에너지 손실을 일으킨다. 그에 반해 통증이 해소되면 에너지가 해방되어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오픈 포커스 기술을 사용해 신체적, 감정적 통증을 해소한 내담자들은 아주 오랜만에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 것처럼 편안하고 중심이 잡힌다고 말한다. 최고의 성취. 토머스는 트럼펫 연주에 열정이 있었다. 그는 브로드웨이 공연과 극장식 식당에서 연주를 했다. 하지만 그가 진짜 좋아하는 것은 재즈와 블루스였다. 뉴욕 라이브 클럽의 여러 밴드에서 연주를 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그런 연주 생활이 점점 불안해졌다. 새로운 공연이 있을 때마다 새로 오디션을 치러야 했고 때로 솔로 무대에 서기 위해 기다릴 때면 불안이 극에 달해 연주를 망치기도 했다. 우리 클리닉을 찾아온 토머스는 수행 불안과 주의력 결핍장애 진단을 받았다. 토머스는 집거 연구소에서 오픈 포커스 훈련을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만의 연습법을 만들었다. 뉴로 피드백 장치 앞에 앉아 자신이 오디션장이나 공연장에 있다고 상상하는 것이다. 이제 곧 무대에 올라가. 자, 시작이야. 토머스는 스스로 이렇게 말하며 알파파 상태가 될 때마다 빛과 소리로 피드백을 받았다. 집중하고 애쓰는 대신 그는 마음을 비우고 주의를 넓게 열어 연주 중의 불안이나 긴장과 하나 되는 법을 피드백을 통해 배워나갔다. 토머스는 자신이 얼마나 긴장하고 있었는지 알고 깜짝 놀랐다. 빛과 소리 피드백을 통해 놓아버린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게 되자 근육이 이완되고 불안감이 줄며 그의 연주도 바뀌기 시작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게 되면서 연주는 더욱 자연스러워졌고 창조적이고 편안한 즉흥 연주가 가능해졌다. 드럼과 베이스 연주자와도 호흡을 더 잘 맞추게 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연주하는 그 순간에 더 깊이 머물 수 있게 되었어요. 좋은 음악이란 바로 그런 게 아닐까요? 오픈 포커스 훈련을 통해 그는 단지 이완하는 법만 배운 게 아니었다. 그것은 훌륭한 연주에 꼭 필요한 현존감도 키워주었다. 게다가 연주가 힘들 때면 종종 악화되던 손의 만성 습진도 사라진 걸 알고 놀랐다. 직업 음악가나 세계적인 운동선수보다 이런 주의 훈련이 더 필요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미 최고 수준의 기량을 자랑하는 음악가나 운동선수도 유연한 주의를 적절히 활용해 신체적, 감정적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유연한 주의를 적절히 활용한다는 것은 좁은 집중이 필요하지 않을 때면 다른 주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들은 대개 더 열심히 밀어붙일수록 성과도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과 다를 때가 많다. 그보다 우리는 모두 언제 밀어붙여야 하고 언제 내려놓아야 할지, 언제 초점을 좁히고 언제 넓은 주의 방식을 사용해야 할지 알 필요가 있다. 오직 좁은 초점 상태로 일하는 사람들은 과집중 상태에 있을 때가 많으며 자신의 긴장과, 즉 과도하게 흥분된 생리 기능과 싸우는데 많은 에너지를 낭비한다. 이것은 다시 근육을 긴장시키고 심박수와 호흡률을 증가시킨다. 이런 문제는 사람들과 경쟁할 때 더 악화되며 이때 초점은 더 좁아진다. 좁은 초점 상태가 수행 불안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야구 선수가 갑자기 2루로 공을 던질 수 없거나 골프 선수가 아주 세게 치지 않으면 퍼팅을 할 수 없거나 피아노 연주자가 긴장 탓에 감정을 충분히 담아 연주하지 못할 때
그것은 부분적으로는 그들이 너무나 애를 쓴 나머지, 즉 좁은 초점 상태에 지나치게 열중한 나머지 주의를 확장시킬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 결과 일정한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위대한 첼리스트 파블로 카잘스는 노년에 걸음을 잘 걷지 못했다. 그가 무대 위 의자에 앉아 다리 사이에 첼로를 세울 때는 누군가 옆에서 도와줘야 할 정도였다. 그러나 연주가 시작되고 활이 줄 위로 힘차게 그리고 우아하게 미끄러지는 순간 그의 진면목이 드러났다. 그가 신체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지각의 변화. 유연한 주의는 지구력과 반응 시간을 향상시키고 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뿐 아니라 감각 경험에도 영향을 미친다. 나에게 오픈 포커스 훈련을 받은 뉴욕 사람 한 명은 오픈 포커스 주의 상태로 조깅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센트럴 파크를 뛰다가 자신의 원거리 시력이 놀랍도록 향상되고 확장된 것을 알아차렸다. 조깅을 하는 길, 차량, 조깅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반응도 훨씬 빨라지고 더 직관적이 되었다. 별다른 생각이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는데도 이런 반응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였다. 경기 도중 색다른 지각 경험을 한다고 말하는 운동선수들도 있다. 나에게 오픈 포커스 훈련을 받은 야구 선수들은 타석에서 투수가 던진 야구공의 경로와 위치, 구질을 애써 보려고 한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볼 수 있었다는 말을 한다. 야구공이 슬로우 모션으로 다가오는 것 같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축구 골키퍼는 상대편 선수가 슈팅한 공이 마치 슈팅 궤적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고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어떤 선수들은 아주 빠른 동작이라도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지각하게 될 때가 있다고 말한다. 또 어떤 선수들은 전경과 배경을 자연스럽게 오갈 수 있게 되었다고도 한다. 이런 지각의 변화들은 주의의 기능에 의한 것이다. 넓은 합유령 주의 방식은 위상동조 알파파 상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 상태에서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동시적으로 시간을 초월해서 또 모든 것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지각할 수 있다. 대학 시절 미식축구를 했던 한 정신과 의사는 오픈 포커스를 공부한 뒤 미식축구 경기장에서 절정의 기량을 발휘하던 때 시간이 느려진 듯 했던 경험과 오픈 포커스 경험 사이에 유사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는 공과 상대편 선수가 조금 전 어디에 있었고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으며 조금 뒤 어디에 있을 것인지를 육감으로 알았다. 공에서 눈을 떼지 마라. 테니스 지도자들은 오랫동안 이 격언을 사용해왔다. 그리고 선수들은 그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했다. 다른 모든 주의의 대상들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테니스에서도 공에만 좁게 초점을 맞추면 긴장이 생긴다. 그 반면 오픈 포커스 훈련은 테니스 선수가 공에 집중하면서도 코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동시에 그리고 자연스럽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해준다. 선수들은 주변이나 배경에 있는 세부 요소까지 알아차리게 될 때 자신의 지각이 열리고 창의성이 발휘되면서 힘들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된다. 이것은 또한 3차원의 입체 경험을 키워준다. 예컨대 공이 자신에게 날아올 때 시각적으로 더 두드러지면서 공이 마치 3차원의 주변 환경에서 구체화되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좁은 집중이 어떻게 우리의 지각을 제한하며 유연한 주의는 어떻게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는지 보여주는 예가 하나 있다. 열정적인 스포츠 클라이머 제리의 이야기다. 험준한 콜로라도 산악지대의 한 봉우리. 돌출된 바위 아래에서 제리는 갑자기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지상에서 멀리 떨어진 바위 절벽에서 동료와 떨어져 고립된 것이다.
그는 공포에 휩싸였고 불안했다. 그러나 그 상태에서는 손으로 붙잡을 때나 발 디딜 곳을 찾을 수 없었다. 제리는 등반에 더 집중하며 불안을 억누르려 했으나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그때 곤경에 처한 제리를 본 동료가 외쳤다. 오픈 포커스를 떠올려! 손은 떨렸지만 제리는 의식을 열고 주변으로 주의를 넓히기 시작했다. 몇 분 만에 그의 마음은 차분해지고 몸은 이완되었으며 손의 떨림도 멎었다. 그는 다시 유연함을 되찾았다. 공포심이 가라앉고 손에는 힘이 들어갔으며 산과 하나가 된 기분이 들었다. 그가 보는 모든 곳에서 손으로 붙잡고 발로 디딜 곳이 눈에 띄었다. 오픈 포커스 상태로 몇 분 있고 나자 시야가 크게 넓어지면서 그는 쉽게 암벽을 타고 올라 등반을 마칠 수 있었다. 오픈 포커스로 무대에 서다. 코네티컷주 웨스트 하트포드에 있는 명문 하트 음악학교에서 성악 및 연극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젊은 성악가들을 가르치고 있는 레이 테튼바움은 자신이 도움받은 오픈 포커스를 학생들 교육에도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곳의 젊은 학생들은 정통 음악 교육을 받았으며 언젠가 대학의 음악학부에 들어가기 위해 오디션을 볼 것이었다. 그들은 뛰어난 테크닉 훈련을 받았지만 공연 전에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고 공연 중에도 신체적, 감정적으로 그 순간에 온전히 몰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테튼바움의 목표는 학생들이 자유롭고 자연스럽게 공연에 완전히 몰입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어느 분야든 최상의 기량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뇌파 공조 상태에 자유롭게 넘나드는 능력을 유전적으로 타고난 사람들이다. 예를 들어 훌륭한 배우는 연기를 할 때 뇌파 동조 상태에 들어가 자신이 맡은 역할이 곧 자신인 양 정체성을 바꿔서 연기한다. 그렇지 않으면 연기는 부자연스러워 보일 것이다. 한 번은 어떤 배우가 내게 연락을 해서 자기가 역할에 몰입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그는 배역 속으로 들어가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그 속에 계속 머무르며 몰입하는 데 어려움을 느꼈다. 나는 그에게 역할 속에 계속 머물러 있으려 애쓰지 말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법을 배우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그게 바로 유연한주의가 발휘하는 기능이다. 테튼바움은 여러 가지 방법을 수업에서 사용한다. 그 중에는 얼굴과 성대 근육은 물론이고 사타구니와 횡격막까지 이완시킬 목적으로 자신이 직접 고안한 수주에 걸친 오픈 포커스 연습법도 있다. 학생들은 모두 얼굴을 꽉 긴장시키고 있어요. 그것을 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일단 주의 훈련으로 얼굴 근육을 풀어주면서 초점을 열게 하면 학생들 몸은 그의 반응에 이완이 됩니다. 그러면 횡격막도 더 잘 활용할 줄 알게 되죠. 무대 위에서 자기만의 공간을 소유한 것처럼 느끼고 노래할 때 사용하는 근육도 원래 의도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녀의 말이다. 테튼바움은 성악가들이 과거의 트라우마나 오디션 공포 등 모든 걸 내려놓고 깊이 이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자기식의 오픈 포커스 훈련을 개발했다. 성악가들은 공연 중 다른 성악가와 연주자, 청중, 극장 안의 모든 움직임과 기타 감각 요소들, 나아가 그것들이 일어나는 배경으로서의 공간과 고요까지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의식을 확장하는 훈련을 받았다. 테튼바움은 열려있고 방해받지 않는 주의 상태에서 성악가들은 직관적으로 신체 에너지를 전환시켜 목소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린다고 말한다. 오픈 포커스는 내가 전에 보지 못했던 수준으로 학생들이 능력을 발휘하게 해줍니다. 일단 씨앗을 뿌리는 과정이 시작되면, 그러니까 학생들이 오픈 포커스를 배우고 받아들여서 그것을 제2의 천성으로 삼는다면 그들은 큰 힘을 갖게 됩니다. 정말 큰 선물이죠.
오픈 포커스 훈련을 받은 성악가들은 더 넓은 음역을 갖게 되고 음색도 더 풍부해지며 자신이 부르는 곡의 감정도 더 잘 느낄 수 있다고 테튼바움은 말한다. 하트 음악학교의 성악가이자 교사인 로비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성악가로서 노래를 부를 때 노래하는 나 자신으로서 현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알았어요. 마치 내가 나 바깥에 있으면서 자신을 바라보며 판단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런데 오픈 포커스 훈련을 받고 나서는 여태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행복감을 온전히 느꼈어요. 이제 나는 한 걸음 물러나 심호흡을 하고 내 노래에 더 집중하며 노래와 하나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뇌파 훈련과 음악가의 수행 능력에 관한 최고의 연구는 런던 임페리얼 칼리지의 조나단 그루젤리어 박사가 런던 왕립음악학교의 음악가들을 상대로 행한 연구이다. 거의 100명에 가까운 학생들에게 서로 다른 유형의 뉴로피드백 훈련을 하게 했다. 그중 알파파, 세타파 훈련을 받은 학생들의 음악 기량이 가장 크게 향상되었다. 이들 그룹은 13.5에서 17%까지 수행 능력이 향상되었다. 그루젤리어 박사의 말이다. 이 결과는 뉴로피드백이 음악 기량에 뚜렷한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뉴로피드백은 무대 공포를 줄여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역할도 하지만 음악 연주의 예술적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단지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것 이상의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도 늘 만성적인 어깨 통증으로 인해 두통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진통제를 자주 먹는 편인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궁금해져서 저도 오픈 포커스 방식을 적용해 보았는데요. 신기하게도 어깨 통증이 서서히 줄면서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적용해 보면 많이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픈 포커스가 스트레스나 통증 해소뿐 아니라 운동선수나 예술가들도 그 순간에 더욱 몰입할 수 있게 되고 실력이 향상된다는 얘기들도 정말 신기하고 놀라웠는데요. 꼭 무대에 서는 게 아니더라도 일상 속에서 면접이나 사람들 앞에 서게 될 때도 주의를 넓게 여는 것으로 불안과 긴장을 다스릴 수 있다니 평소 오픈 포커스 훈련을 해두면 삶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